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이 결국 나라를 이끈다며 선거로 내란을 종식시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란 극복과 경제 강국 달성을 공약의 큰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들과 함께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선 출정식 장소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12.3 내란을 끝낸 빛의 혁명의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양복을 벗고 테러 위협에 대비한 방탄복 위로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이 후보는 구두 대신 파란색에 상대당 색인 빨간색까지 섞인 운동화도 신었습니다. 진보, 보수 구별 없이 국민의 후보로 뛰겠다는 뜻을 운동화에 담은 겁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번 대선을 국민 대 기득권 내란 세력의 일전으로 규정했고 조국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화문에서 첫 공식 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이후 판교와 동탄, 대전을 잇따라 찾아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군, 사법부, 검찰개혁 등 내란 극복, AI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두 가지를 10대 공약의 양축으로 제시했는데 첫날 일정에 이걸 모두 담은 겁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고 거리에선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경제와 과학기술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조직도 그리고 혈연도 지연도 없는 저 이재명을 이렇게 키워준 것도 경기도이니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캠프는 국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정작 이 후보 분량을 줄인 영상 광고도 공개하며 거듭 국민과 경제, 양축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 곧바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후보 교체 파동을 통과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새벽부터 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한편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겠죠라며 자유통일을 강조한 김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자리에선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5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화이팅! 경제 좀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시장을 돌며 민생 대통령, 시장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어진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선 돌연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연단으로 불러냈습니다. 북한 장마당과 꽃제비를 언급하며 시장 경제와 자유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포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죠. 북한을 자유통일,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면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냐며 상대 진영을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 후보는 곧장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전사자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훌륭하신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고 이게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10대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와 과학기술 강국, 튼튼한 안보와 북핵 억제 등을 제시하며 역시 시장 경제와 안보를 양대 축으로 삼았습니다. 김 후보는 곧바로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향해 큰절을 했습니다. 단일화를 두고 거칠게 충돌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세에 동행하면서 후보 교체 파동에 실망했을 보수 지지층들에게 다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하면 된다!
경기장인 대구에 이어 영남권 일정을 이어가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입니다. 재판을 20분 정도 앞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승합차가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 건물을 향해 빠르게 걸어 이동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법원 건물로 1분도 안 돼 들어가 준비한 질문 가운데 3개밖에 못했습니다.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다. 변호인만 짧게 답했습니다. 오후 재판을 위해 법원에 다시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취재진의 눈길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쪽만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도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 임박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도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그동안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취재진 질문을 직접 받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윤 어게인 펼침막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이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이 이번 주 수요일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인데요. 김 여사 측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걸로 전해지는데 검찰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요구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하라고 한 날짜는 이번 주 수요일 14일입니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로 나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때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때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김 여사 측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출석 시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여기서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검찰은 4년 넘게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단 한 차례 출장 수사한 뒤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사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지난 3월 경기장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남 창원 NC파크. 창원시는 오는 18일까지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이달 말 재개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사고 뒤 창원시가 실시한 안전점검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핵심적인 결함 발생 원인이 빠졌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인데요.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이 사망한 창원 NC파크. 사고 뒤 창원시설공단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미한 결함이 있어 일부 보수가 필요하지만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며 대대적인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창원시에 보낸 공문에서 창원시 점검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인 결함 발생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시설물의 균열 위치와 누수 여부 등이 결함표에서 누락됐고 사망 사고의 원인인 덧창에 대한 제거 방법 역시 제시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결함들을 누락이 되었다면은 그 안전 등급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준공 6년 차인 NC파크에 대해 10년 이상 된 건물에 적용하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야구장과 철골 주차장에 설치된 300여 개의 덧창만 철거했습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제출을 했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업체에서 보완을 했고 그걸 다시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2일 창원시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차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추가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NC파크 건물에 붙어있는 다이노스 간판도 관준석 천장의 조명도 결합하는 볼트와 너트가 풀려 있었습니다. 난간도 기울어져 있고 콘크리트에도 균열이 발견되는 등 애초에 야구장이 부실 시공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겁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인명하고 시설물 피해가 예고가 돼 있는 거예요. 예상이 되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거의 정밀하게 보지 않았더라고요. 면밀하게. 그런데도 창원시는 오는 18일까지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이달 말에 재개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밀 안전 진단은 정비를 마친 뒤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달 안 재개장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